100억입니다. 안 떨어져. 아니 무슨 집값이 이래. 2021년도에 뭐 이렇게 근데 지금도 올라. 지금도. 이현웅님을 만. 정도 터방 안 되는. 아, 그래서 저희가 일지 튼튼하게 반갑습니다. 꾸밍한 축가 이열입니다. 오늘은 재밌는 재개발 이야기.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디서도 얘기 안 하는 듣도 보지도 못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용산이잖아요. 용산의 재개발이 이슈입니다. 이슈인데 지금은 용적률 싸움입니다. 용적률이 높아야 된다. 높아야 사업성이 있다. 근데 마냥 높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높다는 게 과연 사업성이 있을까는 아닙니다. 아니, 뭔 얘기냐고요? 소장님, 아니, 용적률이 높아야 뭐 먹을 게 많잖아요. 먹을 게 있어. 예를 들어서 250%인데 500%는 줘야 먹을 게 많잖아요. 많이 지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제가 많이 했는데, 가치 있는 비즈니스라는 게 있어요. 가치 비즈니스가 뭐냐면, 용적률이 높은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용적률이 높다? 용적률이 높다는 건 뭐죠? 용적률이 높다는 건 뭐죠? 밀도가 높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잖아요. 그럼 쾌적성이 반대로 떨어지는 거죠. 뭐 좋아요. 뭐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대지 지분이 작아지는 겁니다. 재개발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여기를 재개발해요. 근데 내가 30평에 있는 땅들을 모아서 15평씩 잘라서 2배로 집을 늘리는 거잖아요. 그게 용적률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용적률이 올라가서 집이 되게 커졌는데 이상하게 건물은 커졌는데 땅의 지분은 작아지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과연 내가 이득일까?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남산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제한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재개발이라는 게 여기 있냐 아니면 뭐 여기 한강이 어떠냐 공원이 어떠냐 해서 그 밀도를 항상 보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높이 제한, 용적률 제한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반대로 용적률이 낮은 게 더 비즈니스상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한남더힐 나인호 한남입니다. 나인호 한남.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런 거죠. 한남더힐 이렇게 이제 부시고 이제 짓는 거죠. 여기가 옛날에 단국대학을 쾌적한 럭셔리 주거단지로 개발을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개발에 대한 제한, 높이 제한, 뭐 남산의 뭐 조망이 어떻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개발을 하냐? 여기도 마찬가지죠. 기존에 있는 요런 이 작은 어떻게 보면 이거를 높아야 답이지. 용적률이 높아야 답이지를 한남 더 힐에서 보여줬어요. 높은 게 정답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거꾸로 쾌적하고 고급 단지로 가겠다는 거죠. 용적률을 상향한다는 거는 용적률을 상향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정부랑 시랑 기브앤테이크입니다. 기브앤테이크. 그렇다 그러면 내가 뭘 이렇게 어떻게 보면 땅을 뺏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보면 200% 줄게. 100% 내놔. 그거에 대해서 임대 아파트 내놔. 그러면 땅을 뺏기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용적률이 올라간다는 거는 내 땅의 지분이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그게 과연 좋냐는 거예요. 그게 과연 맞을까? 거꾸로 가는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거꾸로 가는 비즈니스가 나인호 한남인 거죠. 옛날에 이랬는데 이걸 부시고 가만히 있어봐. 아니 이게 용적률이 150%인데 이걸 부시면 적어도 300%는 져야지 사업성 있지 않을까요? 맞는 얘기죠. 왜냐면 여기가 100세대가 사는데 부셔가지고 200세대를 만들어야지 사업성이 있잖아. 맞는 얘기죠. 근데 이거 보세요. 아니 이거 최대 9층입니다. 9층. 뭐 남산이 있겠다. 남산에 의해서 높이 제한이 있으니 그러면 어떻게? 높이는 못 올라가. 그렇다고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어. 그렇다 그러면 세상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세상에 나쁜 땅은 없습니다.
나쁜 땅은 없고 그 방법을 못 찾을 뿐이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모든 땅에는 해법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찾으시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는 이런 거죠. 용적률이 150%야. 147%. 147%. 그래서 9층에 지하 4층 팠어요. 왜냐하면 이제 주차장 지하에다 상가를 놨습니다. 여기 아무래도 대로변이니까 지하에 상가를 넣어야 되니까 용적률이 147%에 건폐율은 30%. 건폐율이 조금 높죠. 왜냐면 고층으로 가지 못했으니까. 근데 341세대. 그러니까 용적률 상향도 안 받아. 아니 이거 대로변인데 뭐 오피스텔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용적률 상향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내가 임대 아파트를 넣는 게 맞냐?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나 임대 필요 없어. 필요 없어. 그냥 우리 150%만 줄게. 아유 서울시 우리 관심 없어. 우리끼리 할게. 우리끼리. 우리가 사업이 망하더라도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보시면 아니 이거 이거 무슨 뭐 이게 5층에 7층에 뭐 7층에 9층에 이거 가지고 아니 무슨 이게 좀 이쁘게 좀 짓지. 좀 너무 실내 공간을 그냥 효율적으로 한 거야. 뭐 이거를 난리치고 외장을 만들 필요가 없고 그냥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있어. 조용히 건물이 그냥 아니 우리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빌라 같아. 고급 빌라 단지예요. 그게 포인트인 겁니다. 우리는 임대 아파트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큰 평형밖에 없어요. 그래서 150%예요. 거꾸로 2종 일반 주거 지역이잖아요. 2종 일반 주거 지역.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면 어찌됐든 용적률은 250%까지도 되거든요. 그냥 지금 법에도. 근데 필요 없어. 우리 필요 없어. 용적률 필요 없어. 우리는 그냥 쾌적함이 무기야. 쾌적해. 이게 좀 시끄러울 텐데. 필요 없어. 쾌적해. 그 다음에 여기 땅값이 얼마인데?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지지분 계산할게요. 보시면 대지지분이 47평. 장난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 아파트가 여기서 뭐 주상복합이에요. 그래서 뭐 좋아 타워 팰리스 그래서 50억 간대. 근데 대지지분이 9평만 이래. 근데 잘 보세요. 대지지분이 47평이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대지지분이 47평이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뭔가 좋아 20년 뒤에든 30년 뒤에든 용적률이 150%잖아. 그렇다 그러면 나중에 뭔가 모르죠. 이 높이 제한이 풀릴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엄청난 핵을 품고 있는 거예요. 굳이 왜 지금 발산해? 굳이 그냥 그렇게 하지 마. 대지지분이 47평 그러면 이 동네 땅값이 1억이야. 1억은 넘겠죠. 이 대로변인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47억을 깔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그 가치가 시간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 대지분이 많고 쾌적성이 무기인 거야. 그게 유니크한 거죠. 어떻게 보면 남들은 다 하는데 우리는 우리 그냥 조용히 있을게. 그냥 그 정부 그냥 알아서 나 우리 필요 없어. 용적률 사양 필요 없어. 나 우리 임대 필요 없어. 몰라 그 땅을 내가 왜 줘 서울시에. 이게 정답일 수 있다는 두 가지 사업 방식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용적률이 높은데 용산의 원효로 3가나 어쨌든 4가나 신창동도 있죠. 위에 신창동 이런 높은 지역은 차라리 이런 비즈니스가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차라리 용적률을 더 포기하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떻게 들어가 살아? 그게 아니라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은 나 아파트 하나 주세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벌면 되는 거잖아요. 돈을 벌면 되는 결론은 돈 아닙니까? 돈을 벌고 싶은 거잖아요. 그 아파트를 주면 그 아파트가 가치가 얼마나 오를까? 그러면 그게 이제 조합원은 15억인데 이게 30억 가지 않을까? 이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100억입니다. 안 떨어져. 무슨 집값이 이래. 2021년도에 뭐 이렇게 근데 지금도 올라. 지금도. 이 경기에
유일하게 용산이 전체적으로 떨어지지는 않은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혼자 올라가. 혼자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이게 뭐 전세가 140억이야. 아니 도대체 전세를 140억 내고 사는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이게 가치 비즈니스고 나이노 한남에서 우리가 배울 점입니다. 우리는 뭐다? 아니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지금 서울 시내에 전국의 전 세계에 우리가 그 벤치마킹할 사례가 너무 많아요. 이거에 넓은 시야를 가지고 우리 동네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에 대한 넓은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인원 하나를 보시면 그냥 인터넷 쳐보세요. 나인원 하나만 치면 계속 가치 얘기만 나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송중기 진짜 부동산 실력 뭐 이런 거죠. 태생부터 다른 고급 아파트 일반 아파트와는 비교하지 마. 뭐 무슨 뭐 다 이런 거 뭐 비싼 거 뭐 94억 이 불경기의 초고가 주택 비웃는 초고가 주택 이 불황에도 나인호 한남은 신고가가 경신했다 이런 거죠. 이 와중에 거래낸 게 이게 뭐야? 94억 5천입니다. 2022년 그 11월 그 어려운 상황에 2022년 3월 2021년도 7월 한참 좋을 때죠. 요 3월 한참 좋을 때죠. 보다 더 올랐어. 이게 뭔 일이 돼?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용산의 얘기입니다. 용산에 무슨 저쪽에 무슨 강북 얘기 아닙니다. 용산이라는 동네가 되게 재밌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높아야 사업성 있는 동네도 있지만 거꾸로 용적률이 낮아야 가치 비즈니스가 되는 동네가 용산입니다.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재개발, 재건축에 도전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누구도 얘기 안 하는 건축가 이현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